네, 오늘 후원이 2건 들어왔네요. 네. 박현우님이 파티온에서 정기 후원 등록해 주셨고요. 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백일상 마망 슈에이트님이 후원 한 번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크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CP님께 아니라면서요? 네, 이 마이크는 CP님이 이제 매번 들고 다니셨거든요. 들고 다니셨는데 이제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냥 회사 돈으로 사서 네. 당근마켓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당근마켓의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파이썬이 되게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스카이님? 망할 뻔했다고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건가요? 네, 망할 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7월 12일인가? 7월 중순에 네. 귀도가 메일링 파이썬 커미터 메일링에 난 이제 지쳤어요. 뭐 땡벌 이런 걸 외치면서 PHP 572가 마무리됐으니 나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 제목도 트랜스퍼 오브 파워였나?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어쨌든 BDFL로서 그래도 거의 20년을 파이썬 개발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양하고 자기는 긴 베케이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일을 썼거든요. BDFL이 뭐예요? 그 자애로운 무슨 독재자? 네. 네. 중심 독재자? 네네네. 그 전에 일단은 PHP가 뭔지 그리고 PHP 572가 뭔지 귀도는 누군지? 귀도는 누군지 파이썬에 관심이 없는 많긴 분들도 하지만, 있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부터 시작하나요? 일단 PHP가 뭔가요? PHP가 파이썬 인핸스먼트 프로포절인가? 네.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알겠죠? 맞아요. 네.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계속 PHP라고만 파이썬 얘기하다가. 강화 제안인가요? 네, 파이썬 강화 제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옛날 RFC 같은 거랑 비슷한 그런 형식인데 언어 붙여가면서 뭐 구현이나 아니면 그냥 뭐 메타 PHP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포메이셔널 해서 그냥 뭐 정보 전달용으로 기록해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의사결정할 때 쓰는 그런 제안 방식을 PHP라고 하고요.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네. 그 PHP는 파이썬 커뮤니티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을 해서 이제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뭐 리젝되거나 뭐 아니면 억셉트 되거나 그런 과정 거치는 거죠. 그러면 번호가 붙는 거는 제안을 하기만 하면 번호가 붙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번호가 자동으로 붙는지는 그거는 네. 일단 아무튼 아무튼 PHP는 파이썬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한 어떤 문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PHP 572로 돌아와서 PHP 572로 돌아가기 전에 귀도가 누군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귀도는 파이썬 만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 그런 PHP들을 뭐 승인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 혼자 다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은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충분히 이어지면 그 실제로 코어 개발자들이 논의를 해서 뭐 귀도가 뭐 승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뭐라고 하나요? 의견을 이제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코어 개발자들이 이제 논의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들은 코어 개발자가 직접 PHP를 작성해서 올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20년 동안 파이썬 개발을 이제 주도해왔던 단 한 사람의 뭐 독재자. 그러면 이제 보통 PHP에서 논의가 있으면은 이게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코어 개발자들끼리. 그렇죠. 그럼 최종 결정은 이제 귀도가 주로 하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렇게 가거나 뭐 투표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이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게 PHP 572가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 3.8에 들어갈 기능인데 대입 연산자가 이제 있잖아요, 파이썬에. 그 대입 연산자를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는 거죠.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해서 뭐 못 풀고 있는 문제들을 풀자였는데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 체인지 자체는 뭐 그렇게 제가 뭐 의견이 있지는 않는데 이게 뭐 큰 변화라거나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내부에서 이제 이게 가독성 해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논의가
필요 이상으로 좀 과열이 됐어요. 필요 이상으로 과열이 됐고, 이제 뭐 메일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에서 메일링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친 말, 거친 표현 이런 것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감정 싸움이 됐다. 감정 싸움이, 네. 네. 감정 싸움으로만 치닫은 건 아닌데, 생산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게 발단이 돼서 그만둔 것처럼 됐죠. 왜냐하면 그 트랜스포 파워라는 그 규도가 쓴 메일에도 이제 PEP572가 마무리됐으니까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PEP572는 아니고 그래서 파워를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이슈는 뭐 계속 막 실시간으로 팔로잉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네. 실시간으로 팔로잉하고 네, 있었던 거 실시간으로 아니고? 팔로잉, 네.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 메일링에 메일 쓰고, 이제 그게 막 트위터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반응이, 저는 그전에는 이제 그냥 논쟁이 있었다, 좀 뭐 힘든 의견 충돌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근데, 사람들 반응이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그니까, 이건 뭐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마치, 아니다. 아니, 이건 패스. 궁금해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즉각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좀 힘든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그런 고난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다가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은 막 만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류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다들 그냥 고맙다고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끌어줬고, 정말 당신 우리 영웅이야, 막 그러고, 고맙다고만 하고, 그런 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생소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그 메일 스레드에 보면은, 뭐, 규도가 그렇게 그동안 자기 했던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준 사람들 너무 많다, 고맙다. 근데 메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코어 개발팀, 그러니까 코어 개발 멤버들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 준 사람들한테 일일이 답장을 못 하겠다 뭐 이런 걸 썼거든요.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뭐 제가 너무 마인드가 한국 마인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빅뉴스잖아요. 네. 파이썬 요즘에 엄청 여기저기 다 쓰고 있는데 요즘 유명한데. 궁금한 게 빅뉴스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귀도가 이제 그걸 내려놓는 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딱 열었더니 네. 이제 나 오늘부터 이제 이게 잘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 넘기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고. 네. 뭐 모르겠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이거 끝나면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파이썬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갑작스러운.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죠. 갑작스러운 일이고 주변에 지인들 이제 같이 그런 논의를 하던 중에 난 이것만 마무리하고 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네, 혹시 네. 그러면 이 귀도가 20년 정도 물론 처음 만든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구조였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BDFL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네. 그런 구조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해석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파이썬 커뮤니티가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한 명이 독재한다거나 끌고 간다거나 그런 커뮤니티는 애초에 아니라서 그렇다고 또 거기에 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커뮤니티 깊숙이 오랫동안 관여를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요. 네.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제 보세요. 20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길게 해왔죠. 그리고 업무가 다 혼자한테 다 집중이 됐죠. 그런 와중에 이제 나이도 지금 이제 기도가 몇 살이더라. 나이도 꽤 되니까. 그러게요. 네. 연세도 20년 있으시니까, 했으면은, 네.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네.
20년을 했다고 들으니까 조금 와닿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엄청 길게 한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 같으면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어쨌든 다들 혼자만 보고 있고 그래서 부담도 스트레스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럼 내려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서부터가 재밌죠 사실. 네, 내려놓고 나서부터 저는 지금 이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꺼려지는데 지금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하면은 이건 전혀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다른 표현이 생각 안 나서 그런 건데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귀도가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이제 지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 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너무나 이제 차분하게 그 메일링을 보면은 귀도가 쓰는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메일 스레드에 뭐 여러 가지 고마워요 뭐 이런 메일들이 쭉 달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되거든요. 메일링 보면. 그리고 그게 되게 액티브하게 이제 그런 논의가 되고 중간에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보기 쉽게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계속 빠르게 진행돼서 그 PEP 8000번이라고 네. 하는 8,000번. 네, PEP 8000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이 귀도가 이제 없으니까 프로젝트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를 논의하는 PEP가 생기고 그 뒤 후속으로 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텐데 투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지 8001번이죠? 네, 그게 8001번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아까 57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8000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OCD는 제가 날짜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OCD가 나온 시기랑 그게 좀 있어요. 번호가 룰이 따로 있진 않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네, 룰이 따로 있진 않고, 그러니까 종류를 따로 매기긴 하는데, 뭐 네. 메타 PEP, 인포멀, 뭐 임플리멘트, 뭐 이렇게 있긴 한데, 갑자기 500에서 8000으로 갑자기 뛴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네, 네. 네. 아마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아마 거기가 지금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서 8000번으로 잡고, 그 다음 아까 1번이라고 했나요? 8001번이 어떻게 이제 선택할지. 그 다음 8002번인가가 뭐 서베이 한 것도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 메일 스레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혼란할 때 다른 커뮤니티 이렇게 그 프로젝트의 오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례를 좀 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나 아니면 단체, 커뮤니티들 사례를 조사해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것도 쭉 모아놓은 게 있고 그것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8002번이 이제 다른 데 사례 모아놓은 거니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다음에 그 프로포절 그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파이썬 개발자들이니까 논의를 PEP로 정리해서 올려보자 해서 8010번부터인가요? 11번부터인가? 네, 8010번부터. 10번부터 해서 이제 7개? 네, 8016번이 이제 저거 된 거니까. 네. 7개가 이제 쭉 올라와요. 7개가 쭉 이제 PEP 형태로 올라오고, 그것들을 8001번에 기술된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8016번이 며칠 전에 17일이었나요? 지금 그러면은 네. 8011번부터 8016번까지가 10번부터. 네. 8010번부터 8016번까지가 하나씩의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한 제안들이라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럼 제안들이 7개가 올라왔고 그 중에서 8001번에 있는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네. 투표를 한 거죠? 투표를 했죠. 네. 투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투표 대상자는 그 코어 개발자들, 그 코어 개발자들이 90명이 100명이 안 돼요. 네. 90명, 100명 사이인데, 그렇게가 투표 대상자였고, 실제 투표하신 분들이 전체 다 하진 않았고요. 아마 여기 링크 방송 끝나고 남기시던데, 네. 거기에 이제, 네, 거기에 투표 결과를 이제 다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몇 명이 투표했고,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되게 70명 했던 것 그냥 같아요. 7개를 쭉 놓고 한 표를 선택해 이게 아니라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어떤 걸 좋아해 1번과 3번을 비교해서 어떤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리그 방식이더라고요.
그걸 총점을 다 매긴 것 같아요. 네, 이거가 저도 되게 이거 보면서 처음에 그 결과 보면서 네. 표로 이렇게 나와요. 네, 테이블로 네. 나와서 이제 한참 봤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결정된 거지? 하고 한참 봤는데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방식이 정확하게는 안이 이제 8010번부터 16번까지 7개가 있잖아요.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논의를 미룬다도 있어요. 네, 8번. 네, 논의를 미룬다도 있고 그럼 8번도 PVP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네, 선택해서 선택해서. 투표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순위를 0번부터 8번까지죠. 아니다, 1번, 1번부터 8번이요. 1번부터 8번까지죠. 네. 제가 자꾸 숫자를 0부터 세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로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선호되는 거를 뽑은 거죠. 그래서 8016번이 그렇게 선택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흔히 이제 개발 커뮤니티에서 주로 보는 건데 되게 진지하고 심각한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투표 방식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간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온갖 투표 방식 막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매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막 찾아보면은 그렇죠. 찾아봐도 한국말로 아. 뭐 지식백과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면 한국말로 돼 있어도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역사책에 나올 것 같은. 네, 뭐 투- 학교 과거의 투표 그쵸. 제도 같은. 막 사회교과서 이런 데서 네. 나올 것 같은 막 단어들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한참 보다 보면은 너무 투표 방법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제 본질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공부가 됐죠. 지금 8016번이 결과적으로 선택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8010번? 10번부터 10번부터요. 네,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 8010번 좀 웃겼어요. 8010번은 8010번부터네요. 아까 8011번이 아니라 8010번부터가 제한. 네, 네. 네, 10번부터 네. 16번까지 7개. 개발자라서 그런 건가? 뭐, 8010번부터? 8010번은 그냥 한 명이 주도하는 거예요. 기존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걸 제안했던 거 보면은 우리는 20년 동안 한 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해왔고 이걸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적응 못할 거다. 그래서 그냥 한 명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뭐 하자. 저는 그 궁금한 게, 네. 귀도 반 로썸을 제외하고서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네. 그 사람을 대체할 다른 후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게 아, 예. 여기 이 프로포절에도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냥 어떻게 뽑을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얘기 쭉 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을 지칭하진 않았어요. 약간 그냥 좀 유력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거예요, 혹시? 뭐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 후보를 네.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글쎄 뭐 다들 유명한 사람들 많고 뭐 거기에 적합한 분들 되게 많이 있긴 한데 그 릴리즈 매니저가 버전별로 릴리즈 매니저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릴리즈 매니저도 이렇게 뭐 다음 릴리즈 매니저 누구를 할지 이렇게 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뭐 그 사이에서 어쨌든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내부적으로 뭐 한 명 이렇게 지목하지 않을까? 뭐 여러 명 지목되면 뭐 투표를 하던가 네.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뭐 누구를 한 명 딱 찍어서 하진 않고 근데 그 직책을 가리키는 이름이 귀도죠. BDFL이 아니고 네. 이제 귀도로 바뀌었다. 네. Gracious Umpire Influencing Decisions Officer? 네, 그게 약간 말장난. 네, 말장난이죠. 개발자들 좋아하는. 네. 아, 이게 진짜 공식 문서에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공식 거예요? 문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그래서 BDFL이라는 단어 대신 귀도라고 쓰는데 뭐 이렇게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았겠네, 진짜. 네, 사전 펼쳐놓고서. 어쨌든 그래서 뭐 10번은 이제 한 명이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8011번. 네, 간략하게 하는 8011번은 일단 한 명이 하니까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1번은, 사실 0번은 기존이랑 똑같이 가자 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 거부터, 2번이 아니라 이제 11번. 네. 두 번째 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3명이 하자예요. 삼두 정치.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트리오 오브 파이서니스타 그래가지고 TOP라고 하는데 네, 여긴 또 줄여서 TOP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뭐 11번은 3명이 하자고
그 다음에 12번이 뭐였죠? 커뮤니티. 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기반에서 이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뭐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이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자 뭐. 약간 직접 민주주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네. 웨이가. 근데 저는 사실 여기 보면은 7가지긴 한데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커뮤니티 참여나 아니면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외부의 참여도 이렇게 네.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번은 커뮤니티를 이제 끌어들이자였고 13번이 이거는 이제 너무 급격한데 외부 전문가 그룹을 데려오자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외부 전문가 그룹이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되게 선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써 있고 이런 욕망이 있는 우리 코어 개발자들도 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 전문가, 외부 회의. 여기는 external counsel이라고 하는데 네. 네, 외부의 집단에 이제 데려오자가 있고 그리고 14번이 이거는 여기 보면은 뭐 아나키스트 뭐 이런 말 나와요. 네. 근데 아나키스트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냥 뭐 커먼스 거버넌스라 그래서 공공 거버넌스. 네. 네.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권력이 집중되거나 이런 권력 집단을 만들기보다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느슨하게 이게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네.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네. 그 여기도 사실 다 그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안들이. 그렇고 15번은 여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파이썬 커뮤니티 조직들을 이제 가지고 팀별로 책임과 권한을 좀 분산하는 거예요. 어디는 패키징을 전담하고 어디는 뭐 문서화, 어디는 이제 귀도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코어 멤버를 뭐 승인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나온 16번이 이제 16번도 이거랑 비슷한데요. 16번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게 결정이 된 거네요, 지금. 네네. 제가 빼먹진 않았죠. 다 네. 하시겠죠. 16번은 스티어링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스티어링이 이제 핸들 이렇게 돌리는 거 보고 스티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앞에 나온 거 다 그냥 좀 좋은 점만 추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도 했고. 뭐, 권한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PEP를 승인한다고 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5명이서 이제 귀도가 해왔던 거랑 똑같이. 귀도가 사실 뭐 코드 하나하나 다 승인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깃허브나 이런 데 올라온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 리뷰하고 뭐지 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 다 기존의 코어 멤버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귀도한테 찾아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이라서 찾아오는 경우도 점점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룹이 생기고 막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언어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귀도가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그 역할을 그 위원회 5명이서 하자 였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두어 달 정도, 이게 8월부터 이제 제안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프로포절 마감이 10월쯤이었어요. 10월쯤에 프로포절 마감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길게 할지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까지 와서 이제 딱 결정이 났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럼 이제 또 위원을 어떻게 이제 뽑아야 되는 또 투표가 남았겠네요. 네. 요 PEP 8016을 통해서. 뭐 투표가 될지 뭐 아니면 그냥 협의 통해서 정해질지 뭐 이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코어 개발자들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아까 스카이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평소에 PEP를 쓰던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가지 제안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개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정 보완하고 해서 막 투표 방식도 빠졌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막 집어넣고. 그럼 필리핀은 네. 승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갱신이 네, 되는 네. 그런 식으로 방식인가 이루어지는 거죠? 봐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좀 이런 걸 어떻게 개발자들이 다 그게 지금 문서를 쓰지? 아까 572에서 귀도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던 게 7월달? 7월 12일인가? 7월 12일? 7월 중순. 7월 중순이었으면은 지금 이 과정이 네. 얼마만큼에 걸쳐서 진행된 거고,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 지금 이제 투표 지금은 끝났죠. 한 단계인 것 네, 같은데, 투표 이게 어느 결과가 정도 나온 기간에 걸려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처음에 이제 7월, 8월 그때쯤에 네. 사람들이 약간 좀 안오미 상태에 있다가 연내에는 연내에는 이걸 다 이제 마무리 모든 이제 이 극복하자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합의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 이제 9월쯤에 코어 개발자 스프린트가 있었어요. 그 C8선 코어 개발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이슈들 빠르게 치고 뭐 논의할 것도 논의하고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네. 뭐 파이콘 US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장소에서 요즘은 큰 회사에서 이런 거 스폰서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게 외국에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건 어차피 미국인 거겠죠? 뭐 미국에서 할 때도 있고요. 아. 다른 데서 한 적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페이스북에서 이번엔 미국에서 네.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논의들 많이 했고 메일링에서도 많이 하고 이미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지금 쟁점인지는 컨센서스가 있었으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적인 문서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네. 그 어떤 생각들 좀 하셨어요? 출마해야겠다. 어딜 출마해? 어디 출마예요? 위원회. 위원회 출마. 그냥 되게 파이썬 같다고 생각했어요. 파이썬 커뮤니티 음. 같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민주주의적이고 의견들 다 포용하고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코멘트를 하기는 쉽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그 단편적인 것들 기억나는 것들 보면은 투표를 거의 이게 투표를 열어놓은 게 2주 정도 열어놨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포절들은 벌써 몇 달째 논의됐고 다듬어진 거고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2주 정도였나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네. 그러면 코어 개발자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 네. 코어 개발자들 대상으로. 네네. 네, 거기서도 이제 그 기억나는 게 아니 어떤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투표도 하루 안에 끝나고 심지어 뭐 한국은 이제 휴일이지만 미국은 휴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만큼 같이 얘기했고 했는데 2주씩이나 주면은 불필요하게 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고 전략 투표 같은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랑 또 보통 이렇게 어떤 자기가 안을 내면은 자기 안이 이렇게 선택되기를 좀 밀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PP들 중에 하나는 앞에 이제 어떤 PP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뒤에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아까 뭐 쭉 붙었지만 좀 대부분 크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나왔는데 앞에 자기 이제 PP 냈던 사람이 그러면은 뒤에 아이디어가 더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럼 이거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 뭐 거의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둘이 완전 비슷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거 그런 과정을 본 게 그냥 되게 파이썬스럽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코어 개발자 그룹이랑 파이썬은 PSF라고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이 PSF는 어떤 관계예요? PSF는 그러니까 파이썬만 놓고 보면 PSF는 이걸 회사로 비유하면은 C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은 그냥 개발자들이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는 PS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파이썬이 잘 개발되도록 뭐 돕고 조력자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마케팅, 영업, 뭐 회계, 개발 외에 다른 부분 개발 외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직원이 5명밖에 없고 네. 나머지들은 다 이사회가 13명이거든요, 지금.
13명이 다 볼런티어들이죠. 볼런티어들이고, 여기서는 개발팀 스프린트 하면은 이제 스프린트 지원하거나, 뭐, 법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 디펜스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해가 제일 쉬우실 지금 거예요. 스카리님은 PSF 이사로 계세요? 아니요, 저는 이사는 임기가 끝났고요. 이게 끝난 거예요. 지금은 다른 나라나 뭐 하여튼 돈 쓰는 것들, 그랜트 워킹 그룹이라 그래서 이제 뭐 자금 지원 요청 오면은 그런 거 심사하고 집행하는 쪽에 워킹 그룹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파이콘 US의 프로그램 커미티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주로 발표 프로포절들 리뷰하고 하는 거. 지금 한참 리뷰가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이콘 2019. 네, 2019. 파이썬이 하나의 작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PSF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프로젝트가 커지고 유저들 많아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그런 이슈들을 잘 대응하고 해결하려면은,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리걸 엔티티라고 하는, 리걸 엔티티. 리걸 엔티티라고 하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리걸 엔티티. 네. 하여튼 뭔가 법적인 네. 어쨌든 법적인 이슈가 뭔가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법인? 제가 요즘에 한국말도 영어도 둘 다 잘 안 돼서 큰일 났어요. 법적 주체 이런 거. 네, 맞아요. 정확히 그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귀도 반로섬이 네. 타이틀이 뭐였더라? BDF? 아니요,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고 예. PSF에서도 그 이사회라고 하는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있고 네. 그 위에 체어퍼슨이 아니라 하여튼 내 왕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쉽게 뭐 회사의 조직도를 생각하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귀도고요. 귀도 반로섬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사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 PSF는 비영리 단체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비영리 단체. 정확하게는 미국의 주 소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고요. 미국 법으로는 501C 뭐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귀도가 PSF의 헤드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BDF 프로젝트에서의 권한만 네. 내려놓은 거고, 사실 PSF에서 귀도는 명예직으로 이제 제일 최상위 포식자 같은 느낌으로 제일 위에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의장이 이제 또 이사회 회의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시당초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은 회사에서 개발자가 있고 개발자 이외의 것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PSF의 다른 역할에서는 이 개발자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침범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침범을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안 하려고 하고, 뭐, 스프린트 개발자들 이제 코어 스프린트를 할 때 이제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 두 그룹이 또 완전 동떨어지지 않는 게, 보드 멤버들 중에 C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이 또 꽤 있어요. 꽤 있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완전히 회사처럼 서로 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PSF 멤버들 중에 파이썬 코딩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멤버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직원은 5명이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은 5명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13명이고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사회 혹은 직원들이 되세요? 직원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들 되게 오랫동안 일하셨고,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면접 보듯이 면접 봐요. 그러니까 잡 포지션 열고, 최근에 회계면 회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 있었던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재단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포지션을 열어가지고 비영리 재단에서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 받아가지고 리뷰하고 면접 보고. 월급도 근데 많이 나가진 않아요. 월급은 저는 미국 그러면 연봉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엄청 많이 낮아서 깜짝 놀랐어요. 연말 되면은 성과 한국이랑 똑같이 회사랑 똑같이 이걸 하거든요. 실적 같은 거 보고 이제 보너스도 나가고 연봉 인상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얼마 받고 있고 얼마 올려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개발자들만 연봉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그거는 이제 보드 이사회에서 다. 네, 안건으로 연말에 나와가지고. 저도 예전에 미국의 연봉표 같은 거를 실컷한 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되니까 색깔이 다른 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파트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아직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개발자가 있어요. 나머지는 높은 쪽에.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 저도 3, 4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준으로 5천만 원 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은 네. 것 같아요. 평균 연봉으로 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높지 않다. 근데 개발자나 그런 쪽은 전문직 쪽은 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궁금한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라서 그런 건지 약간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른 미국 회사의 이제 비개발자 연봉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요. 사명감이 있고, 그러니까 파이썬이 뭔지 모르고 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요. 아, 그렇겠죠. 그 회계 업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 파이썬 잘 모르실 수 있죠.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단체가 가지는 색깔 같은 게 좀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근데 궁금한데, 그 월급은 어디서 나와서 주는 거예요? 월급, 그쵸. 그 재단, 그 운영 기금은 도네이션 받은 것들, 그리고 파이콘 US에서 수익금, 네. 그런 것들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 조건부를 기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부라기보다는 이게 뭐,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글 서머 코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멘토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코어 개발자들 중에서 몇 명이 프로젝트 멘토로 가서 리뷰도 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수로 도네이션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 비용의 대부분은 저희가 쓰고 있는 재정의 대부분은 파이콘 US 수익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파이콘에서 했던 것들은 네. 그 수익을 그냥 그 지역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본부로 안 보내고? 예를 들면? 아니요, 그런 구조 아니고요. 뭔가 다단계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각 나라에서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그 펀드레이스 해가지고 네. 스폰서도 구하고 해서 운영하고, 사실 남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적자죠. 운영하시는 분들 사비를 털지 않으면 다행일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스폰서만으로 티켓 판매금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PSF로 이제 자금 지원 요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긴 해요. 뭐 네. 요청한다고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들 우리가 여기서 자금을 잘 모아서 하면은 그 돈을 다른 나라 파이콘에서 또 우리보다 힘든 데서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이거 그냥 세이브하는 돈이라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받아가진 않고요. 그럼 파이콘 US는 좀 수익이 되나 봐요. 후원도 많이 받아서. 네, 스폰서도 많고 참가자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크니까 규모가 좀 큰가 보네요. 그러니까 후원 규모가. 그렇죠. 큰 회사들이 일단 다 스폰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수백억대는 아니고요. 수십억은 돼요. 네, 수십억은 돼요. 어차피 이거 근데 그 파이썬 ORG에 가시면은 공개하거든요. 네.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수십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PSF 재단이라는 곳에. 글쎄,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돈, 명예. 원래는 좀 파이콘을 많이 가시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야? 아니면은 맞아.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네. 네. 맞아요. 네, 파이콘 다니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 파이콘 다닌 것도 제가 저 사실 파이썬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파이썬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작스러운 고백인데, 이거. 저는 파이썬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되게 옛날 개발자라 C 언어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과거에. 하여튼. 근데 파이콘을 어쩌다가 이제 컨퍼런스 이렇게 하다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냥 다짜고 모른다는 게 어떻게 컨퍼런스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다른 나라 파이콘 간 거죠. 가까운데. 뭐 일본, 대만 이런 데 간 거죠. 혼자 간 건 아니고 그때 C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 아니 파이콘. 파이콘을 하시려고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하려고. 그래서 다른 네. 데를 가고 싶다는 거. 그때는 되게 고인물들끼리 이렇게 작단 모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우리가 어릴 때 뭔가 다른 리눅스 컨퍼런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저는 가서 배우고 오는 입장이었고 그런 거
이렇게 말하면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좀 되돌려주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 꼬신 분이 있어서 같이 하자. 어떻게 이제 얘기가 잘 맞아서. 근데 방법 모르니까 다른 나라 가서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식하잖아요. 들이대는 거네요. 들이대는 네.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대만, 일본 이런 데 갔는데 그냥 가서 그냥 뚜벅뚜벅 가서 나 한국에서 왔고 나도 파이콘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했더니 엄청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셔서 물어보 그 파이콘 가서 그냥 사람 잡고 여기 아무나? 여기 주인이 누구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 비슷한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돌적은 아니지만 네.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어. 약속을 잡고 간 적도 있고 그냥 부작정 간 적도 있어요. 가서 그렇게 했더니 저는 잘 안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사람 어떻게 모으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되게 좀 그 피상적으로 훑어줄 수는 있는데 속까지 다 알려주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쓴 예산표를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공유해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고 이게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파이콘 한국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점점 한국 파이콘은 계속 2배씩 커졌잖아요. 네. 저기에 요즘은 이제 거의 피크 간 것 약간 같은데 엄청 좋은 투자 대상 같은 느낌. 매년 2배씩 하는데 그럼 또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100명 단위로 했으면은 100명은 너무 작다. 그 전에 500명이었으면 1000명이 되면은 이게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잠깐 저는 좀 궁금한 게 방금 파이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이 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C에서 파이썬으로 갑자기 넘어간 파이콘을 하고 싶다고 느끼신 그 과정이 좀 생략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이거 중요한가요? 네, 그냥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파이썬을 안 싫어하게 된 지는 꽤 됐고요. 네. 파이콘 하기 전부터 이제 안 싫어하게 됐고,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통 언어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일하면서 파이썬 이제 자주 쓰기 시작했죠. 자주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C의 시대는 갔구나. 뭐, 파이썬이 대세다. 대세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파이썬을 써야 먹고 살겠구나. 파이썬 안 써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약간 녹은 것 같아요. 저도.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이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하진 않았고, 네. 먼저 옆에 계신 하자고. 분이? 네. 누군가? 네. 처음 시작하신 분이. 네. 처음에 3명인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고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 커지면 또 완전 새로운 일이고, 하루짜리 하다가 이틀짜리 하려면 또 다르고, 그러면 또 다른데 또 가서 또 물어보고, 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진짜 형 동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지나고 한국에서 파이콘 할 때 와요. 그때 인연으로. 와서 이제 발표자 신청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돌아보기도 하고. 그럼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엮이기 시작하면서. 구조 느낌인데, 구조? 지금 거의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는 올해 거예요? 9번 갔다. 우와. 올해 9번 갔다. 거의 매달 가시는 거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연말 이런 때 빼고는. 그 좀, 이거 어느 선에서 약간 좀 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지금은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파이콘 했잖아요. 에이펙을 했잖아요. 그 작년 같으면 말레이시아에서 파이콘 에이펙을 했고 그러면 아직 파이콘 없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저랑 똑같이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배우러 와요. 배우러 오면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홍콩 같은 경우도 홍콩도 그때 처음 만나서 자기들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배웠던 거 그대로 알려주고 했더니 이제 자기네들 첫 파이콘 한다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벌써 올해 9번 갔다 왔고요. 지금 총 거의 몇 번이나 갔다 오신 거예요? 총이요? 진짜 뭐 글쎄요. 얼마 갔다 왔지? 9번. 올해만. 그러면 그래도 한 10, 다른데- 10년 가신 거예요? 10년 정도? 10년치가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아직 한국 파이콘 하기 전 해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파이콘이 2014년 첫 해니까 2013년. 5년? 벌써 5년. 5년이나 됐네. 네, 2년 동안 다니셨는데. 45번. 50번 좀 안 되겠네. 아, 50번 안 될 40번? 거예요. 30번? 굉장히 많이 다니시긴 했네요. 진짜. 그러게요. 같이 회사에 다닐 때도 굉장히 자주 가셨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이제 네. 나가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티 잘 안 났을걸요? 왜냐면 제가 주말마다 가거든요. 파이콘 아, 대부분 다 껴서? 주말이라서 아, 지금 회사에서도 몰라요. 저 갔다 그래요? 오는지.
페북에 쓰시잖아요. 아, 페북 요즘 잘 안 써요. 올해는 거의 안 썼어요. 맨날 공항에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그런 건 아니죠? 아, 왜냐면 출장도 자주 갔거든요. 지금 맞아, 회사에서. 맞아.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 사비로 저 월급 받아서 다 파이콘 가는데 쓰고 있어요. 파이콘은 그 초대한다고 해서 초대권, 입장권을 주지도 않지 아니에요. 않아요? 발표자도 자기 사비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입장권도 사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예전에 콤프콘프인가 거기서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음.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서 이제 파이콘 루비도 갔다 오신 비슷하다고 그때. 루비카 얘기도 비슷하다고. 루비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루비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초청하면은 비용을 주는 건가요? 주지 않을까요?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그거에 얘기해요. 대해서 참가비를 내거나 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면제해 줄 것 같은데. 아, 초청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키노트나 이런 초청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잘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전액은 아니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음. 올해 파이콘 필리핀에 키노트를 하고 왔는데,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물가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돈으로는 비행기 값 반의 반도 안 돼요.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파이콘이 단순하게 돈을 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가고 네. 싶다 재단에 요청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 거꾸로 이제 맞아. 네. 그렇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파이콘은 네. 이번에 에이펙 어디서 했다고 했죠?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했고요. 했고 네. 저희가가 아니라 파이콘이 2016년인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이펙 했었잖아요. 네. 지금 한국 파이콘은 그때 에이펙 했던 것보다 큰 거죠. 계속 그쵸. 커지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2,000명 찍을 기세라서. 2,000명이요? 네. 제가 전에 지난번 방송에서가 10,000명 되지 않냐고 설레발쳤는데 만 명은 너무하셨네요. 너무하셨네요. 3일 하니까 2,000 곱하기 3 하면 6,000까지 가겠네요. 10,000명 정도죠. 이거 약간 경찰이 추산하는 집회 규모 막 이런 거 그런 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경찰이랑 주최 측 추산. 야, 뭐 10,000명이나 1,000명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컨테이너 데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규모가 한 800명에 1,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크니까 한국 파이콘은 10,000명 되지 않나? 막 던졌어. 너무 던지셨네요. 파이콘 US도 4,000명, 5,000명 정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 되게 큰 거네요. 우리나라가 엄청 큰 편이죠. 네. 이만큼 큰 데가 뭐 중국이랑 인도, 유로파이썬이랑 비슷한 사이즈. 유로파이썬보다 클 수도 있겠다. 거기도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인데? 그렇겠네요. 네. 유로니까. 좀 많이 몰려 살아서 그런 건가? 뭐 신기하네. 유로파이썬 이번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약간 이게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리 효과가 있는 거. 복리 효과, 50%씩 커지는? 2배씩 커지는? 복리 효과.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크게 하니까 크게 한다기보다도 그런 좋은 방향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 가고 또 이제 또 딴 데가 없어요. 루비도 지금 커뮤니티가 없고 올해도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를 보면은 제일 크게 했던 게 프론트엔드 컨퍼런스거든요. FE 프론트엔드 FE 엔지니어 컨퍼런스가 네.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작년에는 플레이어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오키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어지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최 측의 어떤 원동력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다가 못하다가 하다가 못하다가 하면은 조금씩 이제 규모가 유지되는 정도로 가는데 파이콘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게 또 사람들 다시 또 끌어모으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열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초보자가 오더라도 지금 사실 파이썬은 되게 초보자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전통적인 의미에서 프로그래머 네, 아니신 네.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에 되게 표현적인 부분들이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루비는 없거든요. 근데 파이콘 뭐 이쪽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최 측이나 참가자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모두 다 똑같은 한 커뮤니티 일원이고 그 중에서 이번 턴에는 누가 주최를 하는 거고 다음 턴에는 또 다음 사람이 주최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가방 싸는 컨퍼런스 가면 이제 가방에 뭐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그런 아, 것들 네. 파이콘은 가면은 그거를 참가자들이 직접 다 싸요, 직접. 보통 가면은 컨퍼런스 등록하러 가면 이제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고 티켓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파이콘은 그냥 가서 등록해서 명찰만 받고 가방은 직접 다 싸서 그것도 한 날 다 모여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이 이렇게 네, 간의 수공업처럼 가방 다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직접 나눠주고 그거 그냥 먼저 온 사람들 이렇게 싼다는 거. 아니면 그 첫날 뭐 오후에 뭐 약간 졸릴 때 2시나 이렇게 되면 아. 트위터에 이렇게 쏴요. 네. 가방 싸러 오세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큰 방에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책상을 길게 쭉 깔아놓고 거기에 그 팜플렛이나 뭐 기념품들이나 쭉 이렇게 깔아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한 명씩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방을 열고 지나가면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죠. 그거는 약간 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아니 한국 모습이- 지금 얘기한 거는 미국 얘기고요. 아, 네. 근데 요런 것들 이제 다른 파이콘에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 재밌거든요, 하다 보면. 재밌어서. 한국에서도 작년에 지옥의 백스토핑 그러면서 뭐 네? 하기도 했어서. 그건 뭐야? 그 파이콘마다 좀 분위기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나라마다 특색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차이도 있고, 그쵸. 네. 큰 틀에서 철학이나 이런 건 공유를 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죠. 재미있는 거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 거요? 일본 파이콘은, 일본 파이콘 이틀씩 하거든요. 그냥 컨퍼런스만, 네. 컨퍼런스 데이만 이틀이고, 앞뒤로 뭐 있긴 하지만. 근데 첫날 끝나면 첫날 저녁에 다 같이 모이는 이제 애프터 파티 같은 걸 저녁에 해요. 근데 일본 파이콘은 술을 종류별로 다 깔아놔요. 사케? 사케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맥주도 있고, 온갖 술을 종류별로 다 깔아놓고 애프터 파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일본이 이상하게 파티 같은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되게 부담스럽게 좁은 공간에 사람 몰아놓고. 일본은 그 술이 기억나고요. 일본 파이콘은 그걸 많이 마셔요?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아. 다양한 술들 되게 많이 술을. 깔아놓고 네 그런 게 일본 파이콘은 그런 게 기억나고 필리핀은 파이콘 끝나면 하루짜리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파이콘 끝나고 나서 누가? 그냥 그 원하는 사람들 아무나? 네. 아, 네. 삼삼오오 가는데 모여서. 왜냐면 필리핀은 섬들이 되게 많아서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큰 섬이 있고 각각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지역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파이콘을 하면서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모이면 하루짜리 여행가 저는 필리핀 2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같이 모알보알인가 스쿠버 다이빙 유명한데 거기 같이 이제 갔다 왔었고 네. 올해는 어디 화산을 갔다 왔어요. 그렇고 또 뭐 대만 파이콘은 좀 학구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그래서 발표 퀄리티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학교에서 하는 학회 느낌 좀 많이 나요. 대만 파이콘은. 네, 대만 지금 스카리님은 파이콘 운영에도 참여하고 계신. 아니요, 저는 그런가요? 그 2016년 에이펙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던데, 파이콘이 되게 커뮤니티로서 운영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큰 행사는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조그만 커뮤니티를 해도 사실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한 사람이 되게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좀 체력이 빠지거나 번아웃 때문에 고꾸라지면은 이제 그쵸. 그 커뮤니티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줄줄망하는 네, 근데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되게 자생적으로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잘 그런 돌아가지 부분을 않고 노력을 그래요?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 네. 노력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 매년 찾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고인물은 썩으니까 네. 새로운 사람 계속 찾아야 되고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파이콘 하기 전부터 노력했는데 사람을 찾기 힘들죠 당연히. 그래도 몇 년은 좀 생각보다 더 길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매해 새로운 사람들 오고 그 중에 또 전부는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열정이 남아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캐리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새로운 사람들 계속 찾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다 보니까 잘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여기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네. 했던 고민 똑같은 걸 하고 네.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간섭 안 하고 실수를 해도 저 사람들 경험치니까 우리가 경험치 뺏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잘 지키고. 그래서 뭐 좀 사정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제일 큰 이유는 파이썬 요즘 잘 나가니까 그래도 그런 거 좀 아닐까요?
너무 자신감 있게. 참가 신청 같은 거 받으면 많이 들어오겠죠? 아, 지금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졸업 자신. 근데 매년 이렇게 그러네. 보면 시즌 되면은 페이스북 그 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위원회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운영하시다가 망한 커뮤니티 많나요? 저는 많죠. 전 제 관심사가 많아서.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뭔가 관심사를 가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관계를 가지지 않고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많지 않아요. 찾으면 거의 없어요. 시각화도 그랬었고, 또 뭐가 있을까? 컨테이너 같은 쪽도 그렇고, 그런 게 잘 없으면은 이제 그냥 아는 사람 주변에 이제 한두 명 잡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치세요? 그쵸, 지치죠. 거의 매주 모임을 하면은 6달 정도 가면 진짜 지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넘기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놓으면은 사라질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못 찾는 거죠. 그럴 만한 열정을 가진, 참여는 다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면은, 호스트를 하면은 와. 사람들이 와요. 오는데, 대신 운영해줄 사람을 찾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경우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하나 열고 지쳐서 얼마 있다 다시 또 여시는 거잖아요. 같은 다른 거죠. 거. 아, 또 다른 걸? 다른 것들. 그럼 뭐 잠깐 쉬면 다시 열정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생겨. 이제 안 하잖아요. 아, 이제 또 루비 모임 해야죠. 나도 하신다. 이렇게. 사실 좀 그런 게 부러우니까. 사실 그런 부분 제일 부럽긴 하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루비 같은 경우가 되게 좀 못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줄 커뮤니티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뭔가 새로운 자료도 좀 먼저 보여주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자료도 없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금 받아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루비를 시작하시는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열정이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접 써보시는 건 어때요? 좀 아쉬운 거죠. 그분들이 다 파이썬으로 간 거예요. 그쵸. 근데 파이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이썬도 생각해보면 비슷했었죠, 맞아요. 옛날에 2000년 초반쯤인가? 90년대 말, 뭐, 그때 파이썬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한국에도 파이썬 커뮤니티 있었거든요. 파이썬 마을이라고. 그게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아마 그거랑 비슷한 이유로 점점 이렇게 좀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새롭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된 거라, 뭐 운영을 잘했거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운이 좋지 않았을까요? 네, 그쵸. 디맨드가 많아졌으니까. 루비는 리바운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유입이 없죠. 파이썬은 지금 되게 다양한 계층이 만들어진 거 좋은 것 같아요. 파이썬 약간 자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아, 저는 요즘이요? 요즘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또 자바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랑 바다 코끼리 다른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다르죠. 다르군요. 파이썬 많이 써주세요. 네? 파이썬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파이썬 3.6 이상을 권장합니다. 네? 파이썬 3.6 이상 권장합니다. 아직도 2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 2는 거의 안 쓰는 거 같아요. 머신러닝이나 이런 최근에- 쪽은 아직도 2 좀 쓴다고 얘기를 듣긴 그거는 했는데. 작년에도 저는 그런 얘기 좀 듣긴 했는데 네. 올해는 거의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는 뭐 가서 파이썬 3 쓰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라이브러리 2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못 넘어간다. 지원 안 하는 거 많지 않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3 지원할 거고 만약에 안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죽은 거니까 다른 거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작년에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파이썬 2에서 제일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3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보여주는 맞아요. 그 네.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있죠. 좀 많이 넘어갔나요, 지금? 글쎄요. 저는 아니면 버린 건가요? 올해는 파이썬 2 가지고 전혀 뭐 얘기를 하거나 들어본 적이 이야기를 없어요. 안 해요, 이제. 어차피 끝나가지 않아요, 지금? 2020년까지. 2020년 아직 네. 조금 남았구나. 그래서 요즘에 파이썬 버전 서베이 같은 거 하면은 옛날에는 파이썬 2 쓰냐, 3 쓰냐 이거 가지고 서베이 했거든요. 네. 요즘은 3.4 쓰냐, 3.5 쓰냐, 3.6 쓰냐, 3.7 쓰냐
가지고 서베이 하죠. 거기는 메이저 릴리즈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릴리즈 그 일정도 PEP에 기록을 해요. 아, 3.8이 다음 1월인가 2월인가 네, 곧 얼마 나올 안 남은 거예요. 것 네. 같아요. 그 지원을 보면 좀 관대하게 가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지원이- 2가 아직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쵸. 그 버전이 되게 그당 관대하게. 한 번 연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반발이 심했거든요. 아, 맞아. 한 번 연장에 또 하신 네. 것 같은데. 한 번 끝났었죠, 이미. 2017년인가 끝났던 것 그쵸. 같은데. 네. 그때 연장했죠. 목숨 연장을 했네. 한국에서 XP 지원 보는 느낌. XP? 아, 윈도우즈 강제로 XP. 살려내는, 마이크로소프트 살려내라고. 근데 버전, 새 버전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커뮤니티에. 그래야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더 쓸만한 것들 만들어지니까 유저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엄청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잘 나가는 프로젝트들이 파이썬 2 지원을 버리기도 했었어요. 넘파이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에서 파이썬 3.4 지원도 버려요.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에요? 약간 맞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빨리빨리 이유가 넘어가는 있겠죠.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진 않고. 장고도 2.0에서 파이썬 2 지원 버렸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2 지원 안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음. 빼버리는 거죠. 하면 골치 아픈 것도 많고, 이제, 아이 6 지원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스택이 좀 달라서 다른데. 스펙이 달라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파이썬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셔서 네. 파이썬 얘기 좀 더 들려주시면. 네. 당선되시면 돌아오세요. 재밌는 거 있으면 답변 되시면.